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입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이념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백년 대계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기후와 에너지 위기를 진단하고 AI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는 김성환 장관이며,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기후에너지 대책은 장관 교체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장관님 취임 당시부터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그 원전 입장에 대해서 자주 말을 좀 바꾸셨죠? 인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짧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상황하고 현재 상황이 달라졌고 과거의 것을 바로 연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PPT로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 의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의원 시절에는 명백하게 탈원전을 주장하셨고 2025년 7월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갑자기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장관 취임 이후에 말이 또 바뀌십니다.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하겠다. 원전에 대해서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인사청문회만 우선 넘기자는 생각으로 찬성했던 거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쨌든 올해 1월 21일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을 대부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 현명하시죠? 그래서 11차 정기본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1월 26일 날 등 떠밀리듯 뒤늦게 공식화했습니다. 네, 그러면 장관님 탈원전 아니고 이제는 친원전이십니까?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믹스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뭐 원전과 재생에너지 믹스해서 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으로 가면서도 원전을 적절하게 뒤져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관님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3월 원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한 뒤에 매달 회의를 열다가 장관 취임 이후에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그때 영덕, 울주, 기장 등이 유치 의사를 이미 밝혔었는데 한수원은 또다시 의향 조사를 한다며 부지 공모를 미뤘습니다. 작년 국감 때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하겠다. 다시 말해 본인들의 결정사항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1월 26일 장관님이 신규 원전 추진을 공식화하자 1월 30일에야 신규 원전 부지 확보를 위해 공모 절차를 착수했습니다. 한수원이 장관님 눈치 보느라고 원전 부지 공모도 못하고 시간 낭비만 했네요. 장관님 때문에 원전 건설 지연된 거 잘못 인정하십니까? 부지 공모를 하는 것은 한수원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부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제가 설명을 판단이 필요합니다. 드렸잖아요. 어쨌든 장관님 말 바꾸는 것 때문에 현장 시간 낭비하고 극심한 혼란이 빚었습니다. 해당 지역하고 제가 에너지 업계 관계자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아, 말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까? 그럼 제가 국회의원 시절 때는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앞서 두 가지 PPT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원전 2기 언제까지 건설 완료하실 예정입니까? 11차 정기본의 계획대로 2037년, 2038년에 완공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올해가 2026년이니까 뭐 내년 시작하면 10년 내 가능한 거겠네요? 대략
건설 기준으로 하면 10년이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짓는데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국감에서 장관님께 또 질문을 드렸어요. 얼마나 걸리냐고. 그랬더니 계속 15년 걸린다고 말씀 주셨고, 그때 담당자들은 뭐 부지 선정되면 10년 미만, 7년, 짧게는 그렇게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결과를 봤을 때 대통령 말씀이 틀렸어요. 저는 장관님이 대통령한테 잘못된 정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본대로 12년에서 13년에서 15년 걸리는 게 평균적인 건설 기관이라고 저 다음 당시 PPT 보여주십시오. 한수원의 권한대행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수원의 권한대행은 약 7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고요. 이거 산업부 건설 자료인데요. 때부터 완공 때까지는 7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게 맞고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면 13년에서 15년은 걸리는 게 맞습니다. 부지가 있으면 10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아니 과거 어디서부터의 PPT 시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부에서 과거 원전 건설 기간을 보는데 원전 유치 희망 지역이 있으면 10년 안에 건설이 가능합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공 단계로까지 보면 13년에서 15년 걸리는 게 평균이고요. 건설부터 준공까지로 보면 대략 8년에서 10년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획 기간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것을 그 차이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아마 PPT를 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원전 건설에 대한 노하우는 한국이 전 세계 탑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작년 5월에 이런 기사를 냅니다. 한국이 승자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는 원전 건설이 오래 걸린다는 이상한 정보 제공해서 대통령께서 억지 주장하는 거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이 네, 틀렸다고 장관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착수하셨죠? 네. 네. 언제 계획안 발표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킥오프를 했고 12차 정기본회 위원들이 열심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대략 한 6개월 정도 이상 걸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중에는 확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지난 1월 26일 날 기자회견 하실 때 12차 정기본의 신규 원전은 검토한 바 없다. 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검토 안 하시나요? 12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믹스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내에서 2050년까지의 전체 탄소 중립 계획, 또 2040년까지의 법적 계획, 그것에 따라서 최적의 계획을 짜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현재 예단할 수 없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단을 못 하십니까? 대통령께서 AI를 하루가 멀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전 세계가 AI 때문에 필요한 전력이 이만큼입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매년 10기씩 해가지고 2035년 되면 150기가 되고요. 스웨덴은 40년 동안 원전 금지 폐기 선언하고 12년 동안 10기의 신규 원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중국은 3,600기가의 그 기간 동안에 3,600기가의 재생에너지를 하겠다고 하고 그중에 원전 비중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비중의 일부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안 될 요소를 거고요. 가정해서 자, 그럼 장관님, 판단하면 그러면 됩니다. 이번 12차 정기본 수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뭡니까? 전체 에너지의 믹스이고 그것의 유연성을 어떻게 잘 전력 수요 아닐까요? AI를 그렇게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계신데 전력 수요 아닐까요? 전력 에너지 수요는 믹스일까요? 기본이죠. 네, 전력 수요가 기본입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그러면 11차 정기본에 따르면 AI 때문에 연평균 얼마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미 나와 있고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2%씩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AI 강국 도약 총력전 아시죠? 네. 네. 대통령께서 하루가 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12차 정기본에 신규 원전 포함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장관님이십니다. 원전 없이 총력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원전 없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2차 정기본의 내용적 검토를 한 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제가 그것을 장관님 단언해서 할 수 이런 있는 내용은 식으로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정확하게 입장을 계속 정리하지 않으시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말 바꾸기 하는 것 같아서 이유가 뭔지 좀 살펴봤더니 11차 정기위원회 전기위원회랑 좀 다르게 12차 때는 환경단체가 많이 포함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명 포함이 됐는데요. 자, 이 6명의 면면을 좀 보니까 정말 우려가 됩니다. 보시죠. 6개, 5개 단체 중에 총 6명이 참여했는데 과거 발언들을 보면 죄다 탈원전주의자들입니다.
혹시 이분들 예전에 장관님 탈원전 활동하실 때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탈원전 단체들만 정기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 인원과 이 정기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충분히 전문가들을 엄선해서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환경단체는 균형된 에너지원의 균형된 시각을 가진 단체가 골고루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라기보다는 에너지 분야에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편향된 환경단체니까 균형 있게 교체해 주는 거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편향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일단 두 번째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들어갔던 기관 중에 기후솔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3월 국토부 상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한 단체인데 올해 1월에 1심에서 원소 패소 판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 눈에는 국가 사업에 재뿌리는 환경단체로 보이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런 소송을 한 단체를 가지고 또 장관님 또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반도체 어디다 이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것 때문에 산업계랑 청와대까지 난리가 났었죠. 인정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 맺지 말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장관님, 환경단체 너무 대변인 역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환경단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인에 15기가의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마침 그 무렵에 대규모의 송전탑을 건설하는 지역에 모두 그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연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있어서 가급적 전기가 있는 쪽으로 기업이 내려가면 좋겠다고 하는 고민을 얘기한 것이고 무슨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 일단 편향돼 보이고요. 다음번에 더 전기가 있는 곳으로 기업이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네, 그럼 것을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도 왜 같이 고려해 편향이라고 주십시오. 말씀하십니까? 작년에 이번 국정과정에 2040년 탈석탄 내용 들어갔죠? 네. 네, 작년에 저희 국감 때 의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또 11월에 가셔서 탈석탄 동맹 가입도 하고 오셨어요. 지금 전 세계 석탄 사용량 67.2%를 차지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중국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하고 인도고 세계 석탄 수입 상위 5개국이 어디일까요? 이거 PPT 참고하셔도 됩니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대만입니다. 이 중에 탈석탄 동맹 가입한 나라 우리나라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답변 안 하실 것 같아요. 의원님이야말로 기후위기를 걱정하신다면서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석탄이라는 걸 잘 알고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왜 2040년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2050년 해도 되고 2055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띄워주시죠. 중국, 저희 전체 배출량의 1.3% 차지합니다. 중국 보실까요? 중국도 전 세계 석탄화력 1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의 30배 이상이고요.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34배입니다. 제가 기후대응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기후대응은 글로벌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국내 환경 문제처럼 대응하다가 우리 산업 경쟁력 다 망가질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2030년이나 2035년, 2040년 얘기하는 거 환경단체 구호입니다. 어떻게 장관님께서 환경단체 구호를 그대로 가져다 쓰십니까? 장관님은 국무위원이십니다. 우리나라 경제하고 산업 고려해서 국익 우선한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2040년 탈석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40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국무위원이 이행하는 게 당연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탈석탄을 하면 2040년 하면은 몇 기가 더 2040년 이제 탈석탄 할 경우 설계 수명이 남는 발전소 몇 개입니까? 대체로 61개 중에 40개는 설계 수명이 도래하고 나머지 21개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1개 닫으라고 하면 재무적 손실 안 해야 되죠. 제가 재무적 손실 계산해 보니까 2022년 해서 한 8조 5천억 원인데 이거 다 닫을 경우는 10조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 돈이라면 전력만 까는 데 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12차 전기본과
이 설계 수명이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랑 진지하게 상의해서 가급적 재정 성실을 최소화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회랑 협의하고 또 국민적 동의를 구해나가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인석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PPT 띄워주시죠. 총리님, 지난달에 KGX 추진단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출범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을까요? 네. 네, 이거는 일본 GX를 벤치마킹한 건데, 일본 GX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수소해서 저탄소 전환으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수소를 부흥시키자, 저탄소 산업으로 부흥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일단 10년간 150조엔 규모로 여기다 정부가 20조엔 규모의 선행 마중물을 대는 구조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러면 양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최소 10년간 6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 중 80조 원은 마중물을 대야 하고요. 이 예산 마련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계산은 하나의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GX에 관련된 최대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총리님, 기후 대응 의지는 목표가 아닙니다. 예산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기후 대응 의지를 예산으로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KGX 예산 얼마로 짜는지 총리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김성환 장관은 기후에너지 정책의 수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오락가락 말바꾸기로 에너지 정책의 혼란만 초래했고 재생에너지만 중시하느라 반도체 산업을 흔들었습니다. 에너지 매국노 같은 환경단체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핵심 전략이자 100년 대계인 기후에너지 정책을 망치기 전에 김성환 장관을 교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뿐만 아니라 김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갑 출신의 조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없어.